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아, 네. 최근 여론조사 관련 기사군요. 네, 맞아요.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이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확 좁혀졌다는 소식인데, 당신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변화죠. 그렇죠. 판세가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건지. 단순한 숫자 변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대선 구도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일단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사에 보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고 하죠. 네, 코프라 조사. 20일 발표글 보면 이재명 46%, 김문수 41%, 5%포인트. 네, 5%포인트. 그리고 에브리 리서치 조사, 이건 19일 발표인데 여기선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여긴 4.4%포인트고요. 그렇죠. 두 조사 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접전 양상인데 특히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40%대를 뚫었다는 점. 아, 그게 포인트군요. 네, 그 점을 기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난 18일에 첫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 민심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단순 지지율 격차 축소 이걸 넘어서 김 후보가 40%라는 상징적인 선을 넘었다. 상징적인 선. 네, 그게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상승 동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걸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 발언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렇게 파장이 컸는지 기사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사에 따르면요. 120원 커피 발언 같은 경우는 커피 원가 자체의 정확성 이걸 떠나서요. 네.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샀다는 거고요. 아, 현실과의 괴리. 그렇죠. 그리고 호텔 경제학은 호텔 예약 취소하면 수수료 내잖아요. 네네. 그 돈이라도 지역 안에서 돌면 경제에 도움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논리가 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비판적으로는 노쇼 주도 성장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온라인에서는 막 풍자 밈으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해요. 아, 밈까지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TV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공격 포인트가 됐죠. 네, 그러면서 논란이 확 커졌고 이게 이제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의도치 않은 자책골처럼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그럼 반대로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기사는 보나요? 배우자 활동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김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가 직접 나서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하고 좀 차별점을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좀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기사가 전하고 있고요. 아, 장외전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홍준표 이런 당내 주요 인사들이 또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내부 결속. 또 하나는 전병헌, 세미레이 민주당 대표하고 만난 것처럼 중도나 비민주 세력과의 연대 이걸 기사는 반명 단일대오라고 표현하던데.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로 모으려는. 네, 맞아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외연 확장에도 좀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사에서 그럼 이 반명 빅텐트 완성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단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던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변수 같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큰 변수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준석 후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기사는 전해요. 구태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면서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아, 선을 긋고 있다. 네. 근데 또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엔 함께일 거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여지를 남겨두는군요. 그래서 기사에 인용된 정치평론가들 얘기로는 만약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주말쯤에는 이준석 후보 측에서 좀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더라고요. 아, 주말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마느냐, 이게 향후 판세를 진짜 크게 뒤흔들 결정적인 변수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단일화 말고 또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기사에서 그것도 짚고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다른 좀 중량급 인사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분들이 합류할지 여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왜냐면 이분들이 움직이면 김 후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추가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여러 변수가 얽혀있네요. 네, 복잡하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최근 대선 판세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논란이라는 좀 악재,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층 다지기하고 반명연대 구축 움직임, 이게 맞물리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라는 정말 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죠. 오늘 기사를 쭉 따라가 보니 선거라는 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진짜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생물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드러나는 지지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역학관계나 흐름이 있는지 이해하는 게 당신이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실제로 추진된다면 과연 어떤 방식 또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까? 방식과 명분 중요하죠. 반대로 만약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또 뭘까? 이런 가능성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전개를 예측하는 데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단일화의 성사 여부와 그 과정, 그리고 불발된다면 그 이유까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